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니 저번 주 했던 말 또 하지 마세요. 좀 다르게 왜요? 가봅시다. 그거 아세요? 3월 21일은 춘분이야. 왜 이렇게 춘분, 절기를 꽃이 피기 챙기는 거야? 절기 챙기는 방송. 절기 알림이 와플릭스입니다. 네.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어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재밌는 로맨스를 늘 찾아 헤매고 있는 꽁치리입니다. 댓글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익숙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약간 뭔가 랜선 친구 된 것 같고. 맞아. 문쪼미님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제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썸네일에 하트 제목에 제가 하트를 붙였는데 그거를 보고 즐거워하셨고요. 봄을 맞이하며 보기 좋은 영화라고 저희가 올렸는데 이제 봄 하면 안톤 시거 아니겠어요? 의외로 잘 봄하면- 어울려. 그 네. 텍사스의 어떤 황량한 하지만 막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봄의 기운이 있죠. 약간 울적하고. 세상에나 그쵸. 이렇게 음. 봄과 안톤 시거를 연결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 나 왔성.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리고 까날님께서 볼륨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관련해서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그 얘기할 때 그 시절의 미국인들의 감성이라던가 그때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까날님은 그 3.11 대지진 있잖아요, 일본에. 네. 대지진을 배경으로 한 일본 영화들이 좀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고지라라는 영화에서도 그 대지진에 대한 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했었고 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다룬 후쿠시마 50이라는 영화도 개봉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흥행에는 실패했다. 국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영화 엑시트에서 보습학원 아이들 구하는 장면에서 매번 울컥하신다고 이런 건 세월호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저 이거 보고 바로 신 고질라 찜하기 해줬어요. 저도 이거 보려고요. 되게 궁금해요, 이거. 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얘기에 이제 체르노빌이랑 비슷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겼었는데 이제 또 대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까날님이 왓챠 정기 구독을 하게 된 것은 와플릭스 때문이었다라고 또 이제 훈훈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이런 게 바로 그게 봄이죠, 이유가 봄. 뭐죠? 이어즈 앤 이어즈 때문이죠. 근데 진짜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얼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가 저번 주에 영화 미나리를 보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제를 연결시켜서 감성을 이어받아서 가족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콘텐츠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좀 있으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에? 너무 날이 끼워 아니에요?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소름 돋게 일찍 한번 해봅시다. 네. 어후. 이번에 좀 많이 빨리 왔다. 심한데. 각자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참 가족 정말 이 단어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키워드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입양이요. 저는 100만 영화. 오. 100만 영화? 오. 1000만이 네. 아니고? 네, 100만 뭐야? 영화. 이 시국에 100만을 달성한 영화입니다. 요즘 영화인가 본데? 저는 불륜. 오? 저기요, 와. 선생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불륜을요? 주제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획기적인데? 하지만 불륜으로 새로운 네. 가족이 생기나? 하지만 저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제일 자극적인 불륜부터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뭔데요? 제가 가져온 영화는 미성년입니다.
아. 미성년. 자극적이지. 재밌지. 자극적이죠. 재밌죠. 자극적이죠. 네. 보셨고 사실 저희가 언급도 되게 많이 했어요. 얘기하면서. 맞아, 맞아. 지금 어디서 이게 볼 수 있죠? 지금 왓챠? 왓챠에 있고요. 음. 김윤석 배우의 첫 감독 작품이에요. 맞아. 재능 있어. 재능이야, 대단해. 재능. 놀랬죠. 저 벌써 2번 봤어요. 2019년에 이제 개봉을 했고 당시에 평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진짜 그때 보고 저도 너무 이제 좋아했던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 이 주제를 하기로 하자마자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고 다른 걸 대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렇게 김윤석 배우가 감독을 했고 출연도 하고요. 본인 배우 커리어에 아주 그냥 방점 찍을 만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또 염정아 배우, 김소진 배우, 김혜준, 박세진 배우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 그리고 되게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한 여고생이 어떤 오리고기집에서 몰래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내를 훔쳐보고 있어요. 회식 자리인 것 같은데 엄청 시끌벅적해요. 근데 어떤 한 남자랑 한 여자랑 이렇게 약간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보이고 그것도 이제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그 여고생의 뒤에서 너 뭐야? 이러면서 또 다른 여고생이 걔를 불러 세워요. 보니까 이게 교복은 똑같고 뭔가 같은 학교인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처음 보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훔쳐보던 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폰을 떨군 채 도망을 급하게 가요. 그리고 그 남은 여고생이 이제 폰을 주워 들면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도망간 여자의 이름은 주리이고 그 폰을 주워든 여자애는 유나예요, 이름이.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날에 유나가 이제 주리를 학교 옥상을 이렇게 불러냈어요. 근데 둘이 뭔가 떨떠름해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실 어젯밤에 어떤 남자는 주리의 아빠고 같이 있던 여자는 유나의 엄마였던 거고 둘이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주리가 이제 몰래 훔쳐보러 간 거죠. 심지어 주리랑 유나가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자기의 아빠와 엄마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유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모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배가 부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서로의 부모를 탓을 하면서 말싸움을 막 하거든요. 너네 엄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너네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쳤잖아. 하면서, 꽃뱀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유나가 아직 그 주리의 폰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엄마 전화가 온 거야. 띠리리 울리니까 유나가 전화 받은 다음에 아줌마 남편이 우리 엄마랑 바람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임신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버린 거야. 주리가 완전 멘붕 해가지고 뭔 짓이냐고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주리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인 걸 하면서 이제 흥미진진하죠. 그 유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리는 아빠를 되게 약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나는 엄마를 되게 비난해요. 약간 애 지워라. 그런 식으로 그런 관계는 좋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유나 엄마가 약간 특이한데 유나 엄마 이름 미희거든요. 근데 미희는 넌 내 딸인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니? 이러면서 엄청 서럽게 막 울고 이런 사람이에요. 약간 특이한 사람인 이거예요. 그래서 유나가 더 빡쳐가지고 또 이번에 엄마 폰으로 그 주리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 당신 불륜하는 거 세상이 다 안다고. 뭔가 분노를 표출을 잘하는 아이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주리 아빠도 알게 됐어. 모든 사실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어. 그렇게 해서 주리하고 유나 사이가 훨씬 또 안 좋아져가지고 둘이 막 학교에서 대판 싸우기도 해요. 막 기물 다 부수면서 막 굉장히 유리창을 부수고 막 반 막 유리창을 부수고 싸우고. 선생님한테 맞아. 불려가고 막 그러니까 애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주리 엄마 이름이 영주인데 이제 영주 같은 경우는 유나한테 전화도 받았고 딸도 뭔가 약간 이상하게 굴고 하는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딸도 챙기고 뭐 남편하고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 그 오리고기집을 찾아가는 거야. 내비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손님처럼 들어가가지고 오리고기를 딱 시킨 다음에 미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른 여자가 혼자 이제 식당을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복잡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그냥 나와버렸어. 나와버렸는데 또 미희가 사람 좋게 쫓아 나와가지고 아, 뭐 괜찮으세요? 왜 안 드시고 가세요? 뭐 약간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아, 뭐 좋은 사람 없죠? 이러면서 차라도 드시고 가시겠어요? 이러면서 되게 사람 좋게 막 이렇게 거기 데리고 이렇게 건들려다가 그 영주가 갑자기 팍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미희가 황당해서 아니 왜 그래요? 하면서 일어나는데 밑에 이제 피가 하열하기 주르륵.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이제 미희가 입원한 병원으로 그 주리와 유나 두 딸하고 그 미희도 일단 입원해 있고 영주도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원흉인 아빠까지 이제 한 병원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제 과연 거기서 더 어떤 개판이 벌어질까 그런 일단 개판은 개판이다. 네. 어떤 개판이지 개판이 뭐. 벌어질까 궁금하게 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줄거리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줄거리만 말하면 정말 이건 가정의 달을 보면 안 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영업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일단 이 영화는 가족한테 느끼는 그런 복잡 다양한 감정이 진짜 잘 드러나 있거든요. 뭐 사랑도 있고 진짜 거지 같은 막 가족이니까 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라던가 아니면 버려버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던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다 잘 들어가 있고 그거를 되게 재미있게 잘 찍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영화가 시종일관. 그리고 웃기지 뭐 되게. 부모와 자식의 굴레 같은 것도 되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영화인 것 같고 그 뭔가 되게 하나도 안 무겁잖아요. 되게 늘 유머러스한데 전 이상하게 계속 울컥하면서 보게 됐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자이기 때문인 이유가 되게 클 것 같긴 한데 이게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되게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화예요. 약간 주리랑 유나가 지들이 일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는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게 영화 안에서 잘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주리랑 주리 엄마, 그러니까 영주, 그다음에 유나랑 미희의 관계가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 어떤 방향이 좀 다른데 그게 또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그 각자의 가정들이 뭔가 다 내 모습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땅의 모든 딸들은 정말 이해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엄마 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네 명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면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직접 보시면서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게 나왔던 당시에 되게 훌륭한 여성 서사 영화라는 평이 많았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좋아요. 물론 아빠 빼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그 인상 깊고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는 미희인데 저도. 정말 저는 이런 캐릭터는 없었어요. 이 영화 전에는. 저는 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게 되게 신경 쓰이고 곱씹을수록 좋은 캐릭터라서 맞아.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영화가 계속 좋다는 생각 계속 하다가 어쨌든 이제 감독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 가족끼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하는 감정 같은 거를 잘 나타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원작이 있더라고요. 원래 연극으로 할 예정이었던 원작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하고 그 작가분이 이제 여자 작가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할 때 공동 각본으로 이제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진짜 그렇게 납득을 하게 됐었고 그 촬영할 때 그런 여성 스태프들이랑도 되게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그런 노력들이 좀 잘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배우가 마초 캐릭터로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막 아귀, 막 황해 뭐 이런 거. 배우가 저 배우가 배우의 커리어가 커리어가 그쵸. 근데 그런 배우가 이러한 감성의 영화를 찍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고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찍을지 되게 기대되는 감독이 돼서 되게 기다리게 되었고요. 이게 네. 기억나는 장면, 김윤석 배우가 나오는 장면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씬이라던가 그 방문 좀, 앞에서의 씬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아이, 기억에 오래 남네? 진짜 대단해요, 연기가. 이건 다들 보셔야 돼요. 명장면이죠. 이건 맞아. 연출도 연출인데 연기 자체를 되게 이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은 그 배우가 나오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를 하려는 배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랬다고 했어.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것도 납득됐어.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꼭 너무 보셨으면 잘했어. 좋겠어요. 맞아. 예. 그리고 사소한 포인트인데 그 기생충으로 이제 빵 트신 이정은 배우가 여기에서도 진짜 엄청난 거 하나 하시니까 개쩔지. 아주. 진짜 개쩔거든요. 개쩔. 신 정말 스틸러지 정말. 보셔야 돼요. 이거 이 약간 존재감은 역대급이죠. 짤로도 많이 도는데 이거는 그 맥락 사이에 그걸 봐야지 진짜 맞아. 재밌는 거라서 음. 진짜 꼭 보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또 다시 또 울컥하고 다시 또 웃고 울고 막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이게 계속 진짜 좋은 영화야 이러면서 되게 맞아. 즐겁게 봤습니다. 대단해. 되게 진짜 시간이 지나도 곱 떠오르는 장면이 정말 많다는 게 정말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영화였어요, 저한테. 되게 웃기고 재밌고. 맞아. 음. 좀 독특한 가족 영화? 약간 한국의 가족 영화들 되게 많이 있는데 독특한 가족 영화 계보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탄생이라던가 저 되게 좋아하는 맞아, 가족 맞아. 영화들이 고령화 계보가 가족. 있었는데 그 중에 약간 자랑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이 영화 좋으니까 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음. 상위권에 있는 영화예요. 사실 그런 영화 많이 없거든요. 진짜 맞아. 개성 있는 가족 영화. 다음은 네, 100만 대체 영화. 뭔지 너무 궁금. 네,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멸의 칼날. 귀멸의 네. 가족이에요, 그거? 가족 얘기예요? 엄청나게 가족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넷플에서 늘 네, 탑이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너무 떠. 이렇게. 요즘에 너무 이게 화제여가지고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사실 저는 이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만화 취향이 아니어서 그냥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편에 이게 20분 정도밖에 안 해요. 너무 가볍게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26편의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그리고 지금 마침 개봉한 극장판도 봤고 네. 지금 진짜요? 모든 걸 클리어한 상태에서 우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좀 찾아보니까 기대된다. 기록이 엄청나요. 이게 한국에서도 되게 이례적으로 지금 좋은 평을 받고 넷플릭스도 지금 계속 막 국내 이용자들 막 탑 3 안에 막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일본은 더 심각하게 엄청난 게 심각한 수준이 지금 일본에서는 귀멸의 칼날을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진짜? 일본 코믹스 되게 시장 크잖아요. 근데 그 코믹스 연간 판매 부수가 역대 1위예요, 지금. 그리고 일본 영화에서도 책인가? 만화책이 이게 원래는 만화책이 있고 TV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극장판이 이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코믹스가 연간 판매 부수 역대 1위고 그리고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본 애니가 됐고 그다음에 영화는 또 흥행 수익이 또 역대 1위예요. 그래서 19년 만에 그 생가치로의 그 기록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지금 일본에서 1000만을 넘었어요.
와우. 1000만 관객이 지금 넘었어요. 이 시국에.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지금 일본의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고 너무 또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도 지금 넷플릭스와 극장가에서 엄청 또 흥행을 성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참 신기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을 얘기를 하자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든요. 이게 저는 별 4개를 줬어요. 아주 이 정도면 만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숲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마랑 그다음에 이제 6남매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6남매와 어머니는 마을과 동떨어진 이 숲에서 살면서도 되게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되게 오손도손 되게 사이좋은 가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가족의 장남이 바로 이 탄지로라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탄지로 가족이에요. 성이 탄지로인 건데 이 소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아랫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팔아서 가게에 보태는 게 장남 탄지로의 일과예요. 그래서 이날도 탄지로가 어깨에 이제 그 숯을 잔뜩 쥐고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눈이 아주 소복하게 쌓인 한겨울이에요. 탄지로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너무 애가 성격이 좋아요. 되게 다정다감하고 되게 맑고 정의감도 넘치는 친구고 이 이웃 사람들이랑도 다 너무 잘 지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웃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숯도 잘 팔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겨울에 산이니까 이제 금방 어두워지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산 기슭에 사는 이웃 아저씨가 탄지로를 부릅니다. 오늘은 날이 어두우니까 자고 가라. 오늘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아저씨가 불러요. 탄지로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후각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냄새를 약간 되게 예민한 약간 개처럼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탄지로는 자기 후각을 믿고 처음에는 아저씨 저 냄새를 잘 맡으니까 뭔가 위험한 걸 잘 피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뭔가 유독 이상하게 계속 잡는 거예요. 요즘에 밤에 산길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한사코 말려가지고 그냥 탄지로가 하루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요즘에 사람을 먹는 혈귀가 돌아다닌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혈귀를 잡는 검사들이 있어서 그 검사들이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탄지로는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먹는 혈귀가 있어. 그래서 뭐야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러면서 그냥 푹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냄새를 잘 맡잖아요. 뭔가 집 근처로 다가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냄새. 또 피냄새가 나서 너무 걱정스러워 갑자기 아저씨가 한 말이 팍 생각이 나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갔더니 어머니랑 동생들이 전부 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탄지로가 가족들을 막 살펴요. 근데 다 죽었어. 이미 다 죽었고 바로 아래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스코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네스코가 유일하게 아직 몸이 따뜻하다는 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탄지로가 이 네스코를 등에 업고 막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고. 근데 한참 내려가는데 네스코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스코가 살아있었나? 하는 찰나에 네스코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탄지로가 네스코를 일단 막아요. 그래서 막 네스코랑 막 힘을 막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처럼 어떤 사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스코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동생은 지금 동생이 아니다. 네 동생은 혈귀다. 그래서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탄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남자한테 맞서요. 네스코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남자의 힘과 이 검술이 진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탄지로가 당연히 밀리죠. 근데 이때 네스코가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에 맞서기 시작을 해요. 남매를 보고 이 남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탄지로가 또 엄청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 엄청난 실력자인 남자한테 맞서거든요. 그러니까 일격을 가해요. 뭐 물론 실패했지만. 근데 이 남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고 탄지로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쩌면 너희가 좀 다른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혈기와 싸우는 귀멸대라는 단체의 검사 기유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떤 사나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탄지로는 이제 나는 여동생을 살리고 싶고 그 방법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탄지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등에 업고 가기 시작합니다. 기유가 알려준 덕에 혈기의 특징들을 알게 되는데 혈기들은 빛을 보면 태양빛을 보면 타 죽어요. 근데 이 태양빛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귀멸대라는 이 검사의 칼로 목을 베어야만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즈코가 사람을 울지 않도록 대나무를 이렇게 입에 물려줘요, 기유가. 햇빛에 보지 못하도록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데려가요. 근데 네즈코가 되게 좀 신기한 게 혈기가 되니까 상처도 빨리 아물고 몸 크기도 막 자유자재로 바뀔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몸을 작게 만든 네즈코를 이 통에 넣고서 찾아나가 떠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주 초반에 이 기유가 알려준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스승님과의 어떤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탄지로가 검사가 되기 위한 어떤 선발 과정이 있어요. 그 선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 탄지로가 가족을 모두 다 잃고 오직 하나 남은 이 희망, 여동생을 인간으로 돌리고 싶다는 이 희망 때문에 평범한 소년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고 변화해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혈기들과 싸워나가는 그런 소년 만화의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가 펼쳐져요. 작품이 매력적인 부분은 특히 저는 약간 요즘처럼 볼 컨텐츠도 되게 많아지고 되게 사실 세련된 스토리와 이런 세련된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들은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어렸을 때 나의 어떤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어줬던 어쩌면 되게 심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오랜만에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어린이 아이들이 봐도 되게 좋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도 왜 단순한 인생의 어떤 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고 이 마음이 강한 것이 정말 강한 것이고 되게 내가 힘이 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나를 지키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는 이런 어떤 단순한 진리들, 그리고 꼭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이 아니라 되게 같은 뜻을 향해 움직이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가족 같은 관계다라는 어떤 관계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되게 솔직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과장되어 있지 않고 연출이 되게 의외로 되게 섬세해서 보다 보면 되게 울컥울컥해요. 그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런 감동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작품을 통해서 되게 울컥하는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꼈고 심지어 극장판을 보면서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미나리를 볼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특이한 그런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줍니다. 이제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도 되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 또 되게 지금 여러모로 지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플한 진리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오프닝이랑 엔딩에 나오는 그 음악들의 배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 음악, 일본 애니 특유의 그 음악이 주는 감정선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음악들도 되게 좋아요. 막 가사들은 되게 서정적인데 음악은 되게 파워풀한 그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나도 같이 이렇게 막 에너지가 생기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유의 강점들을 엄청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작품이라서 제 생각에는 극장판을 보고 안 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가 포인트가 되게 어떤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가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릴 때 제가 TV에서 음,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음, 웅장함을 느끼는 것은 음, 약간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음, 음, 것들이었거든요. 음, 정의로움이라던가 음, 영웅적인. 음,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꽁치가 봤을 때 음, 느끼는 그 웅장함은 음.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웅이라는 게 근데 되게 인간적인, 사실은 그 히어로를 히어로로 만드는 부분은 되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맞아. 엄청나게 우리가 되게, 아, 정말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그 인간이 되게 막 복잡하고 혼란하고 불안한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적인 면 말고 좋은 면에서의 인간적인 면? 그런 마음의 힘? 그 마음의 힘을 음, 극도로 밀어붙인 어떤 음, 감동이 음, 있어요. 그리고 음, 게다가 이 극장판에서의 이 후반부는, 아, 이건 정말, 정말 밀어붙여요. 시각적으로도 엄청 화려하게 붙잡고, 그러다가 감정으로 확 이렇게 치달아가지고 되게 카타르시스가 큽니다. 음. 궁금하다. 되게 약간 취향은 탈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보면서 예열을 한 사람은 극장판도 무리 예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런 장르가 취향이 안 맞으면 좀 밀어낼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별 5개가 아니라 4개를 준 이유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한 게, 나는 여자라서 이 소년 만화의 주인공에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하나 음.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근데 음, 그게 뭔가 단순히 주인공 성별이 남자라서는 아닐 음.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큰 것 같고요. 음, 왜냐면 이 캐릭터들은, 특히나 탄지로라는 캐릭터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캐릭터가 맞거든요. 근데도 내가 탄지로에게 충분히 감정이입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쩔 수 음, 없이 그 성별화되어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의 어, 아, 세계가. 어쩔 수 없어. 음, 그러니까 이 귀멸대 안에 검사들이 되게 여럿이 나오는데, 여자 검사도 있고 남자 검사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 음, 캐릭터들의 감정이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음, 생각해. 이 여자 검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좀 없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이 음, 일본 특유의 그 되게 보수적인 성별화 있잖아요. 어쩔 수 음, 없어. 난 이게 너무 음, 안타까운 게,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맞아. 유난히 이 성별 분업화에 대해서는 너무 변화가 느려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음, 치명적인 단점이라서 누군가한테는 좀, 네,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음, 싶고요. 근데 그런 걸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냥 이 작품의 어떤, 지금의 강력한 트렌드?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열광적이게 만드는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 연말에는 애니메이션 2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냥 가볍게 이게 왜 인기지? 라는 질문을 들고 가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은 창마입니다. 제가 오늘 가족 주제로 들고 온 영화이고요. 인스턴트 패밀리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뭔가 갑자기 생긴 가족, 즉흥적인 가족 이런 의미고요. 지금 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이게 영화가 2018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개봉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튼 하지 않았고, 이 영화는 로즈번이랑 마크 윌버그가 나와요. 오, 제가 예전에 78화 우리 스트레스 수준별 추천할 때 얘기했던 나쁜 이웃들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네네. 네. 세스로건이랑 그때 로즈번이 나왔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로즈번이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좀 느껴졌었고, 그 뒤부터 뭔가 로즈번이 나온다고 하면 약간 믿고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저의 그 추천에 흔치 않게 코미디가 떴고, 근데 거기 아, 로즈번이 있네? 그래서 봐야겠다. 이래서 바로 재생을 눌렀던 영화인데 아, 너무 이것도 코미디예요? 네, 코미디예요, 심지어.
오. 로즈번인데 코미디다? 아, 그럼 봐야지. 이렇게 아, 봤었는데, 봐야지.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오늘 추천하러 스릴러 대신에 오늘은 코미디를 들고 코미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예전에 우리가 왜 깔깔 코미디 뭐 이런 거로 막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봤었으면 이 영화를 추천했어도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너무 재밌었다. 잘 음. 웃지 않은 나에게 너무 재밌었던 영화였다.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도 되게 좋았는데 스파이보다 좀 더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였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뭐 코미디는 항상 개인의 취향이 좀 있으니까. 네.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로즈번이 연기한 엘리, 그리고 마크 윌버그가 연기한 피트. 엘리와 피트 부부예요. 부부는 나이가 조금 있어요. 있어서 지금 아기를 낳긴 조금 힘들고, 원래도 애를 낳을 생각은 없었던 부부인데, 뭔가 둘이 살면서 행복한데 약간 삶에서 뭔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인 것 같고, 애를 뭔가 뭐 이렇게 낳고 싶긴 한데 낳을 순 없고, 근데 지금 나이에 뭔가 애를 낳아서 키우면 조금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양을 할까?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약간 좀 즉흥적으로 입양을 좀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입양을 즉흥적으로 하고 싶다고 결심해도 바로 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조금 떨떠름한데 뭐 어쩌저 해가지고 일단 입양센터를 한번 가보기로 해요. 그래서 입양센터에 가서 뭐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뭐 한국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거는 뭐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위탁 부모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이 아이하고 잘 맞으면 이제 입양을 하는 절차를 밟는 시기인데 그런 절차에서 그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부터 일단은 받는 거죠. 차근차근. 근데 그러다가 되게 기괴하고 충격적이긴 한데 입양 박람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오고 입양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모여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약간 박람회처럼 취업 박람회 하면은 취업하고 만나는 싶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부스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아이들 이렇게 놀이터 놀고 있으면 여러 부모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먼저 말도 붙여보고 뭔가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걸 하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입양 센터 직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직원의 말이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너무 효과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나하고 잘 맞는 아이들을 찾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잘 맞는 부모를 찾는 뭐 이런 과정이래요. 그래서 입양 박람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애들하고 뭐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좀 어린 애들을 입양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 말도 걸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고개를 돌렸는데 저 멀리 그 왜 되게 전형적인 그 하이틴 애들 있잖아요. 10대 애들. 앉아가지고 막 음료수를 막 이렇게 막 마시는데 쟤네 뭐야? 약간 무서운데? 이러니까 그 직원이 사실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중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저렇게 10대 애들도 있는 거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막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헬기들기 쳐다보다가 저런 애들 어떻게 입양하냐면서 좀 안타깝다. 입양도 어려울 텐데 막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10대 중에 애들이 다 얘기를 들은 거지. 근데 그 중에 엄청 당차 보이는 10대 여자애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더니 엄청 당돌하게 아니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서 어린애들이랑 고르세요 이렇게 충고를 막 해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반해버린 거죠. 너무 애가 당차고 할 말 다 하고 매력적이고 애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똘똘하네. 친구 이름이 리지예요. 리지. 여자애였는데 너무 괜찮다 이래서 이 친구를 그러면 위탁을 일단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리지는 밑에 동생이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의 동생이 있었고 같이 이렇게 입양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리지 이 형제 남매의 경우에는 그 아빠는 없고 엄마가 키웠는데 엄마가 이제 그 마약을 해서 막 깜빵도 가고 이래서 애들을 키울 수가 없는 여건이었어서 지금은 이 센터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리지 밑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이제 남자의 후안이랑 엄청 어린애, 이제 거의 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뭐 1학년 많이 커봤자 이름 리타인 여동생 이렇게 있었어요. 3남매인데 이 3남매를 같이 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헐. 결국 일단 3명을 그래 입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위탁 부모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입양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위탁 기간을 갖고 서로 이제 동의하면 정식 입양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으면 조금 대단하고 진짜 막 약간 감동적이고 뭔가 휴먼 드라마 같고 눈물 나는 얘기 같은데 완전 코미디 영화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기고 첫 번째로 가장 웃긴 포인트는 로즈번과 이 마크 윌버그 이 부부의 티키타카가 너무 웃겨요. 뭐라 해야지? 유머 코드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약간은 그 블랙 코미디스러운데 뭔가 입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좀 비꼬면서 내뱉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웃기고 약간 그 탈룰라 같은 그 코미디 코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되게 웃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화가 좋은 거는 입양 가족을 엄청 대상화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뭐랄까 입양가 또 가족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끔 해요. 특히 아까 제가 그 입양센터 직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누구냐면 옥타비아 스펜서 배우거든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헬프에도 나오고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역할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 입양센터 직원이라고 하면 되게 따뜻하고 막 좋은 말만 해주고 뭐 달력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약간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해요. 아무나 입양할 수 없도록. 근데 그런 대사들도 너무 좋고 오히려 막 입양에 대해서 막 편견을 좀 깨주고 그런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막 자칫 잘못하면 막 입양하는 가족을 뭐랄까 되게 막 약간 시혜적이거나 뭐 이렇게 좀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뭐 어쩌다가 입양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가볍지만은 않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렇게 입양을 소재로 이렇게나 즐겁고 웃기고 유쾌하게 좀 그릴 수도 있겠다. 그것도 픽션이란 장르에서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더 이제 좋았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자전적 이야기래요, 약간. 이 감독님이 알고 봤더니 그 새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잘 그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영화는 충분히 웃기지만 충분히 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 이제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그 크레딧에 실제 입양한 가족들 사진이 흘러나와요. 여러 가족들. 근데 그게 뭔가 분명히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미디였거든요. 근데 울컥하겠다. 네, 감동이 노래가 있겠다. 네, 노래가 나오면서 막 가족들 사진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너무 뭔가 오래 잔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진짜 그냥 밥 먹으면서 볼 영화로 그냥 넷플릭스에 그냥 떴길래 그냥 코미디는 크게 이제 의미 안 두니까 플레이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던 영화라서 우와 바로 영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영화였어요. 아이고, 네. 궁금하다. 너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 아까 사진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 흘러나왔을 때 나온 노래가 있었는데 스타쉽이라는 옛날 가수 나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스타쉽에 Nothing's Gonna Stop Us Now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바로 저의 재생 목록으로 넣고 예, 여러모로 너무 좋았던 끝까지 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 되게 저는 영업 당했어요. 저는 볼 거예요. 되게 재밌어 보인다. 뭔가 시선이 진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많이 들어. 그 영화는 긴가요? 좀 길어요. 근데 긴지 몰랐거든요. 이게 거의 2시간 다 돼가요. 110 몇 분인가? 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지나가서 몰랐어요, 긴지를. 에이, 요새 영화 2시간은 뭐 3시간쯤 돼야 이제 길다. 꽁치 긴 거 급결해서 지금 약간 짜게 식은 느낌. 아니요. 그 정도면 뭐 괜찮나요? 2시간까지는 괜찮아. 2시간 안쪽이면 괜찮습니다. 아니 뭐 로즈본 길어도 진짜 재밌다고 너무 하면. 최고야. 맞아.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그 리지라는 역할을 연기한 배우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분명 코미디인데 썸네일은
되게 여러 번 제 그 라인에 떴는데 되게 별 볼 일 어, 없게 음, 생겨가지고 맞아.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재밌으면 포스터 좀 잘 만들어주지. 그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제목도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확 음, 가는 제목은 아닌데, 맞아. 음, 진짜 로즈번 하나 때문에 눌렀어요, 저는. 음, 근데 잘 좋았다. 음, 어. 그 저도 로즈번에 대한 어, 신뢰가 있어서 봐야지. 뜻밖의 수확. 발견, 진짜. 그런 느낌이네, 진짜. 그리고 전 음. 좋았던 게 이 가족에서 그 부부가, 그러니까 사실 부부, 입양 이러면 막 뭔가 되게 막 애쓰고 막 너무 진심이고, 물론 진심이었겠지만 막 그런 모습들이 사실 상상이 가잖아요. 음, 근데 모자란 그런 측면들이 너무 가감 없이 보여주고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막 굳이 그걸 막 극복한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해요, 진짜. 뭔가 음, 확실히 이 지난주에 미나리 이야기도 했지만, 이 감독의 자전적인 음, 이야기 많이 가질 수 있는 음, 진솔함과, 그러니까 뭔가 음, 대상화되지 않는 음, 캐릭터들? 그런 음. 강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맞아. 대상화되지 음, 않으면서 오는 편안함이 있는 것 그니까, 같아. 어. 입양가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스턴트 패밀리라는 좀 약간 발랄하고 조금 응, 비꼰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가 음, 아니면 힘든 맞아요. 맞아.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편의 영화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는 다 영업을 당해가지고 지금 볼 게 풍족해져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 자, 당장 밥 먹으면서 김열의 칼날을 지금 틀 기세이고요. 오, 주말에 이제 인스턴트 패밀리를 딱 보면 즐거운 주말일 것 같지만 일을 안 해야 가능하겠죠? 하하하. 참 슬픈 현실이구만요. 네, 들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영업한 세 가지 작품 중에 보신 것이 있다면 말을 보태주셔도 좋고, 또 이런 가족이라는 키워드랑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족을 다룬 컨텐츠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세 명이라 세 개를 한 것뿐이죠. 네. 맞아. 여러 맞아. 많은 거를 네, 서로 이제 공유하는 댓글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했고요. 다음에 또 신나고 재미있는 신작 콘텐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 두두.